여러분, 혹시 모든 게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설원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곳, 완벽해 보이는 평화 아래 우리 삶에 가장 깊은 불안이 조용히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단순한 범죄 소설을 넘어서 바로 우리 사회공호 세대의 심장을 관통하는 이야기, 노르웨이 누아르의 깊고 어두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노르웨이는 거의 유토피아에 가깝잖아요. 완벽한 복지, 평화로운 사회, 이상적인 삶의 표본 같은 곳이죠. 근데요, 노르웨이 스릴러는 바로 그 완벽함이라는 커튼을 아주 날카롭게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고독, 무너지는 관계,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설책 얘기가 아니에요. 뭐랄까요? 마치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미제 사건 파일 같은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차갑고 서늘한 세계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나갈 건데 준비되셨나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이야기에 우리가 끌리는 걸까요? 특히 인생의 한복판,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겨울을 막 지나고 있는 우리 450 세대에게 말이죠. 이건 그냥 시간 때우기용 소설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노르웨이 누아르의 핵심 매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선 이상적인 복지국가라고 해서 그림자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SNS로는 다들 연결된 것 같은데 왜 우린 점점 더 외로워지는지 그 고독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영원할 것 같던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슈퍼맨 같은 영웅이 아니에요. 다들 상처 하나씩은 안고 싸우는 어딘가 좀 비틀린 영웅들이죠. 어때요? 딱 지금 우리 중년들이 겪는 실존적인 불안감, 바로 그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현대 북유럽 노아르의 제왕이라고 불리죠. 요에슨 에스웨의 대표작, 바로 스노우맨입니다. 와, 이 문장만 봐도 벌써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세요? 첫눈, 눈사람, 다 순수하고 동화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끔찍한 공포의 예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한 문장이 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다 말해주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소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공 해리 홀레. 이 사람은 완벽한 영웅이 절대 아닙니다. 밖에서는 진짜 천재적인 형사인데 집에만 오면 알코올에 찌들어서 인간관계 다 망가뜨리는 고독한 중년 남자일 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사람의 처절한 싸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 숨겨진 위선을 파헤치고요. 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그 중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죠. 이번 이야기는요, 좀 더 현실적이라서 더 서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카베맨입니다. 아파트, 우리한텐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죠. 근데 작가는 이걸 각자의 동굴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세상. 이게 바로 현대 사회의 무관심을 꼬집는 거죠. 이 질문 사실 우리 모두한테 하는 말 아닐까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 윌리엄 위스팅은 앞에서 본 해리 홀레랑은 완전 정반대 인물이에요. 뭐랄까 화려한 스타는 아니지만 자기 자리에서 원칙 지키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성실한 중년 공무원 스타일?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진짜 평범한 영웅들의 모습인 거죠. 이 소설이 정말 의미 있는 건요,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어떤 희망 같은 걸 또 보여주거든요.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우리 세대한테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범인을 찾는 걸 넘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본성이란 뭘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하죠. 바로 누가 늑대를 두려워하랴입니다. 이 질문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진짜 괴물이 저 숲속에 있는 늑대가 맞을까? 아니면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쉽게 단정 짓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 안에 편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편견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사회는 가장 만만하고 손쉬운 용의자를 딱 지목해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증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언론이랑 대중이 달려들어서 마녀 사냥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런 광기 어린 상황 속에서 콜라드 세예르 경감만이 침착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사건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연륜 깊은 형사의 인간적인 시선이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미담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클래식한 밀실 미스터리예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바로 122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발 1222m 고지대에서 폭설 때문에 열차가 멈춰섰어요. 승객들은 근처에 있는 외딴 호텔로 대피했는데 눈 때문에 완전히 고립돼 버립니다. 근데 바로 그 완벽한 밀실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매력은 주인공 한네 빌헬렘센한테 있어요.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형사거든요. 몸은 불편하지만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성으로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우리 4050 세대한테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그 어떤 슈퍼히어로보다 더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드디어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솔직히 오늘 다룰 이야기 중에 가장 무겁고 또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질문 혹시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기 힘드실 겁니다. 이 소설은 정말 끔찍한 아동범죄 사건을 통해서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루는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복지 시스템의 구멍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아동범죄의 실체, 그리고 모든 걸 망가뜨리는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까지.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의 중장년층에게는요, 스릴러로서의 긴장감은 물론이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5편의 사건 파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만난 형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재지만 망가져버린 해리 홀레, 성실한 우리 이웃 같던 윌리엄 위스팅, 지혜로운 콜라드 세아르,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은 한네 빌헬름센까지. 이 사람들 그냥 소설 속 형사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실수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워나가잖아요. 어쩌면 그 모습이 인생의 가장 치열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 아닐까요? 노르웨이 누아르는 그냥 무섭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이면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깊은 통찰이고요. 또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게 있어요. 스릴 넘치는 추리의 재미 속에서 오히려 묵직한 위로를 얻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경향.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